안녕하세요. 야담 과부입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길 기도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온 나라가 메마른 흉년에 신음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마실 물조차 귀해 사람들의 시름이 강바닥처럼 말라붙어 가던 그때, 충청도 깊은 산골의 어느 마을 이야기입니다. 그곳엔 대대로 명망 높은 김진사댁이 있었고, 그 집에는 춘복이라는 이름의 머슴이 살고 있었습니다. 곧 서른을 바라보는 사내의 어깨는 산처럼 듬직했고, 그의 손은 쟁기질과 낫질로 굳은 살이 단단히 박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퇴근 후, 텅 빈 방으로 돌아온 그의 넓은 어깨는 유난히 무거워 보였습니다. 또 하루가 갔구나. 방 한 구석, 그의 어린 딸 복실이가 낡은 헝겊 인형을 품에 안은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춘복은 딸아이의 이마에 흐른 땀을 조심스레 닦아주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서툰 솜씨로 넘겨주자 아이가 잠결에 엄마 하고 웅얼거렸습니다. 그 한마디가 춘복의 가슴에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복실아. 이 아비가 미안하다. 따스한 어머니의 손길 한번 느끼게 해주지 못해서. 낮에는 밭을 갈고 밤에는 널 돌보지만 내 마음속의 허전함까지 채워주지는 못하는구나. 언젠가 내가 커서 왜 저는 어머니가 없어요? 하고 물으면 이 무심한 아비는 뭐라 대답해야 한단 말이냐.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시린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쨍쨍한 여름날이었습니다. 타는 듯한 햇살이 마을 어귀 흘길 위에 아지랑이를 피워올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길 위에 어디서 왔는지 모를 거지 처녀 하나가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18은 되었을까? 오랜 굶주림으로 깡마른 몸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비틀거렸습니다. 쯧쯧, 저 꼴 좀 보게. 산송장이 따로 없구먼. 어서 자리나 피해야지. 몸이라도 옮으면 큰일이야. 엄마, 저 누나 왜 저래? 무서워.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격렬의 시선이 화살처럼 쏟아졌습니다. 처녀, 매화는 그 모든 것을 들었지만 대꾸할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텅 빈 눈으로 바닥만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이보다 더한 일도 겪지 않았더냐. 비웃음은 배를 채워주지 못하고 동정은 추위를 막아주지 못한다. 일어나야 해, 매화야. 여기서 쓰러지면 정말 끝이야? 스스로를 다그쳐보지만 다리는 이미 제 것이 아닌 듯 후들거렸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하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장에서 돌아오던 춘복이 그 처녀를 발견한 것입니다. 허기질 텐데 이거라도 좀 먹으시오. 식기 전에. 왜 저에게? 이유랄 게 뭐 있겠소. 사람이 밥 먹는데. 어서 들어요. 내 어린 딸 생각이 나서 그러니. 춘복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매화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가늘게 떨리는 손으로 밥을 받아들고는 허겁지겁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거친 보리밥이었지만 생전 처음 먹어보는 사내 진미처럼 달았습니다. 목이 메는지 컥컥거리자 춘복이 얼른 물통을 건넸습니다. 천천히 먹어요. 물도 좀 마셔가면서. 이름이 뭐요? 매화입니다. 매화다.
좋은 이름이구먼. 나는 춘복이요. 보다시피 이 댁 머슴이고, 밥 한 덩이를 다 먹어치운 매화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손등 위로 툭 떨어졌습니다. 춘복은 차마 이 처녀를 다시 굶주린 길 위로 내몰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 길로 김진사에게 달려가 엎드렸고 그의 진심에 감복한 김진사는 매화를 안채의 허들의 실군으로 거두었습니다. 처음 며칠 매화는 그림자처럼 조용했습니다. 다른 하인들의 곱지 않은 시선 속에서도 묵묵히 제 할 일만 했습니다. 글쎄, 어디서 굴러먹던 계집인지 알 수가 있어야지. 나으리께서도 참, 인정이 너무 많으셔. 하지만 매화는 말 대신 행동으로 자신을 증명했습니다.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았고 특히 복실이를 돌보는 모습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복실이가 마당에서 놀다 넘어져 무릎이 깨졌습니다. 피를 보고 놀라 울음을 터뜨리는 아이에게 매화가 달려왔습니다. 아가, 괜찮아. 괜찮아. 이건 아프라고 나는 피가 아니라 씩씩해지라고 나는 약이야. 뚝 그치면 내가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줄게. 매화는 아이를 안아들고 방으로 가 맑은 물로 상처를 닦고 약초를 찧어 발라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떠돌이 시절 들었던 별과 달에 대한 옛이야기를 나지막이 들려주었습니다. 복실이는 어느새 울음을 그치고 매화의 이야기에 흠뻑 빠져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문밖에서 지켜보던 춘복의 가슴은 다시 한번 뭉클해졌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 밤, 복실이가 심한 열병으로 앓아누웠습니다. 아이는 불덩이 같은 몸으로 식은땀을 흘리며 사경을 헤맸습니다. 의원을 부를 형편도 못 되는 춘복은 어찌할 바를 몰라 방 안을 서성였습니다. 매화. 매화, 어쩌면 좋겠소. 복실이가 이대로 잘못되기라도 하면 나는 정신 차리세요, 춘복님. 지금은 슬퍼할 때가 아니라 아이를 살릴 방법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찬물과 수건을 더 가져다 주세요. 그리고 버드나무 껍질을 조금 구해다 주실 수 있겠습니까? 열을 내리는데 효험이 있습니다. 매화의 단호한 목소리에 춘복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녀의 말대로 밤새도록 물을 길어 나르고 버드나무 껍질을 구해왔습니다. 매화는 밤새 한숨도 자지 않고 아이를 간호했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운 그녀의 얼굴은 파리했지만 그 눈빛만은 굳건했습니다. 동이 틀 무렵 기적처럼 복실이의 열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고른 숨소리를 확인한 매화는 그 자리에 주저앉듯 쓰러졌습니다. 춘복은 탈진한 매화를 부축해 눕히며 결심했습니다. 이 여인이야말로 하늘이 자신과 복실이에게 보내준 선물이라고. 김진사에게 혼인을 허락받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춘복의 간청에 김진사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춘복아, 내 마음은 알겠다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머슴과 출신 모를 계집의 혼인이라. 세상의 손가락질을 어찌 감당하려 하느냐. 너뿐만 아니라 매화와 복실이까지 상처받을 수 있는 일이다. 진정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자신이 있느냐? 나으리. 세상의 손가락질, 제가 다 맡겠습니다. 굶주림과 서름, 제 등짐으로 다 이고 가겠습니다. 제게는 오직 저 두 사람의 웃음소리만 들리면 됩니다. 매화와 복실이가 서로를 보며 웃을 수 있다면 저는 그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습니다. 부디
부디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춘복의 눈물 어린 호소에 김진사는 마침내 탄식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박한 혼례가 치러지던 날, 춘복은 어설픈 예복을 입고 매화 앞에 섰습니다. 매화. 내 가진 것이라곤 이 튼튼한 몸뚱이와 당신과 복실이를 아끼는 마음뿐이요. 평생 이 손으로 당신들을 굶기지 않고 이 등으로 비바람을 막아주겠소. 춘복님. 저는 빈손으로 와 당신들에게 받기만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 지혜와 정성으로 이 집을 따스함으로 가득 채우겠습니다. 복실이에게는 좋은 어머니가, 당신에게는 현명한 아내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한 가정을 이룬 후, 매화의 지혜는 본격적으로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쥐가 들끓 턴 창고를 개량할 때, 다른 하인들은 그녀를 비웃었습니다. 계집이 뭘 안다고. 쥐는 때려잡는 게 상책이야. 쥐를 잡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쥐가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근본을 해결하는 길이지요. 결과는 매화의 말이 옳았음을 증명했고, 사람들은 그녀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논에 병충해가 돌았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가 포기하려 할 때, 매화의 민간요법이 대풍년을 가져왔습니다. 김진사에게 작은 밭되기를 얻은 부부는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밭에서 돌을 골라내던 어느 날, 춘복이 땀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이놈의 돌멩이들은 파내도 끝이 없구먼. 이걸 다 어디다 버린남. 여보, 버릴 것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쓸모없는 것은 없답니다. 이 돌들을 모아 우리 밭 둘레에 담을 쌓아요. 당신의 힘과 저의 꾀가 합쳐지면 그 어떤 멧돼지도 넘보지 못할 튼튼한 성이 될 거예요. 우리의 첫 번째 재산이 되는 거지요. 두 사람은 함께 땀 흘리며 돌담을 쌓았습니다. 그 모습은 단순히 바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미래를 함께 쌓아 올리는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해를 거듭하며 살림이 불어나고 매화가 장터의 곡식 거래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한 교활한 상인이 일부러 젖은 쌀을 섞어 팔려 하자 매화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상인 어른, 쌀 아래 윤기가 자르르한 것이 참 좋은 쌀이군요. 다만 간밤에 이슬을 맞아 무게가 조금 더 나가는 듯합니다. 이슬이 마를 만큼의 값은 빼주시는 것이 상인 어른의 신용을 지키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상인은 매화에 온화하지만 날카로운 지적에 얼굴을 붉히며 정직하게 값을 깎아주었습니다. 소문은 퍼져나갔고 정직한 춘복네 아씨를 믿고 거래하려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마침내 마을에서 손꼽히는 부자가 된 그들은 가장 먼저 자신들의 곳간을 열었습니다. 춘복은 오래전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굶주린 이들에게 아낌없이 곡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한 모녀가 굶주림에 지쳐 그들의 집대문 앞에서 쓰러졌을 때 매화는 버선발로 뛰어나가 그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울지 마세요, 아주머니. 저도 꼭 당신과 같았답니다. 쌀밥 한 덩이가 사람을 살린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자,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우리 집 아궁이는 사시사철 따뜻하답니다. 매화는 그들에게 따뜻한 방과 옷, 그리고 일자리를 내주었습니다. 과거 자신이 받았던 온정을 더 큰 온정으로 세상에 되갚은 것입니다. 신분을 넘어선 사랑으로 시작하여 지혜와 성실함으로 운명을 개척한 춘복과 매화. 그리고 그들의 따뜻한 마음 아래서 지혜로운 어머니와 듬직한 아버지를 보고 자란 복실이.
이 세 사람의 이야기는 곤궁했던 시절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가진 것이 없어도 서로를 아끼는 마음과 삶을 헤쳐나갈 지혜만 있다면 그 어떤 부자보다 행복할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가 되어 오래도록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따뜻한 귀감이 되었다고 합니다.